자, 2017년도 1회차 동영상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신규 검사 항목 중 재질 검사 항목 3가지를 쓰시오. 자, 신규 검사 항목 중에서 재질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 검사 항목은 뭐가 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외관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시험이 있습니다. 인장시험, 그 다음에 충격시험, 그 다음에 앞괴, 그 다음에 파열시험, 그죠? 그 다음에 내압, 기밀 시험이 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질검사입니다. 재질검사. 재질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기준에 보면 재료시험이 있습니다. 재료시험. 요거는 뭐냐면 시험편, 용기에서 채취한, 그죠? 채취한 시험편을 가지고 실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뭐냐?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용기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요 재료시험이라는 것은 시험편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 그래서 그 3가지는 뭐냐면 인장시험, 그죠? 충격시험, 압괴시험이 되겠습니다. 요 3가지가 이제 재료시험. 문제에서는 뭐 재질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재료시험을 한다. 나머지는 외관은 마찬가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외관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거고요. 파열, 내압, 기밀 마찬가지죠. 전부 다 내부에 압력 걸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재질검사 또는 재료검사, 재료시험이라는 것은 시험편입니다. 시험편. 그래서 임의로 채취한 시험편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 3가지 인장, 충격, 압괴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시가스 매설배관에 누설검사 차량에 탑재하여 누설검사에 사용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요게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문제들 유형을 보면 FID, 그죠? FID죠? 요게 뭐냐면 불꽃 이온화 검사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꽃 이온화 검사. 그래서 이 불꽃 이온화 검사는 뭐 특정 성분을 이용해서 검출을 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특정 성분이 뭔지 쓰시오. 그래서 이 특정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소불꽃 또는 수소염, 불꽃 자체가 염이니까, 그죠? 염, 이온화 검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FID. 그래서 FID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는 마찬가지 수소와, 그죠? 공기의 불꽃으로 시로 성분이 이온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FID 검사는 탄화수소, 그죠? 탄화수소의 감도가 좋다, 최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의 주성분 우리 메탄이다, 그죠? CH4. LNG의 주성분 메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탄화수소의 감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누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방식은 FID. 그죠? 그래서 수소염 또는 수소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수소를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 FID를 쓰는 거고, 물론 이제 기호를 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PE관을 소켓 융착 이음을 할 때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리에틸렌 피간 이음법 세 가지죠. 지금 여기서는 속해, 융착이음이 있고 우리가 맞대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속해, 그 다음에 새들, 융착이음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 세 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뭐 자주 나왔었고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속해, 융착이음의 기준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기준을 보게 되면 뭐냐? 자, 첫 번째, 용융된 비드는 접합부 전면에 고르게 형성되고 관 내부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드가 이렇게 쌓여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배관 및 이음 간의 접합은 일직선을 유지할 것. 이게 틀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비드 높이는 이음 간 높이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자, 요렇게 소켓을 이용해서 융착을 했다. 그럼 비드를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드의 높이가 뭡니까? 이 소켓, 그죠? 이음간의 높이 이하, 그죠? 그래서 비드가 이만큼 쌓이면 안 된다는 거죠. 소켓보다 더 높게, 그죠? 이렇게 쌓이면 안 되고 이 소켓 이음간, 이게 소켓이잖아요, 그죠? 이 소켓보다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착 작업. 홀더를 사용하고 관의 용융 부분은 소켓 내부 경계턱까지입니다. 자, 요거 경제력까지가 아니고 요거 오타네요. 경계턱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턱이 되겠습니다. 요거 네, 제가 카페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고요. 실제로 저도 처음 봤고 이전에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일단 비간 연결법 세 가지 그거 일단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에 대기압 상태에서 액화 천연가스의 B점과 분자량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지금 이거 계속 나왔던 겁니다. 마이너스 161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B점이죠. B점. LNG의 B점입니다. LNG의 B점. 마이너스 161. 그죠? B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6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전으로 마이너스 161.5도씨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6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분자량은 뭡니까? 이게 LNG의 주성분, 우리 메탄이죠. 그죠? 네, 메탄.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죠. 원자량은 12g입니다. 그죠? 12g. 수소의 원자량은 1g이죠. 1g이 4개 있다. 곱하기 4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더해주면 16g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을 얘기해라. LNG의 주성분은 우리가 메탄이기 때문에 메탄의 분자량을 계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5번에 방폭 전기기기, 방폭 구조 종류 6가지를 쓰시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방폭 전기기기. 그나마 이건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기호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자, 내압, 압력, 유입, 안전증, 본질 안전, 특수. 이렇게 가죠. 내압 T, 그죠? 압력 P, 유입 O, 안전증 E, IA 또는 IB, 그죠? 특수 S, 기호까지. 그래서 실제로는 기호까지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내압, 압력, 유입 정도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방폭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방폭 기능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왔던 건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쭉 보기를 쭉 써놔놓고, 그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폭 구조는 어떤 방폭 구조냐, 이렇게 찾는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폭 구조. 자, 6번에 LPG 충전 사업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사고 보고서 중 기술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그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뭡니까? 전화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바로 통보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이제 수습이 되고 나면 이제 뭡니까? 추후에, 그죠?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것을 우리가 속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은 이제 사고 후 며칠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보하는 것을 우리가 상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유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뭐 인적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스 누출로 폭발, 화재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시설 현황, 피해 현황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최초 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할 때는 뭡니까? 시설 현황과 피해 현황은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 현황과 피해 현황 요거는 속보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속보는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면 제출.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뭡니까? 사고 보고서를 쓰라 이랬으니까 그거는 상보입니다. 상보. 그죠?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보거든요. 그 상보 같은 경우는 요 6가지를 다 쓰는 거고, 속보, 전화로 지금 사고의 어떤 상황을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할 때는 시설 현황과 피해 현황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용 폴리에틸렌 간의 융착이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융착이음의 종류 3가지를 쓰고 다음에서 보여주는 융착이음의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같은 경우 융착이음 3가지. 그죠? 맞대기, 소켓, 새들입니다. 그죠? 맞대기라는 것은 두 개의 관을 맞댔다는 거예요. 맞댄다는 거죠. 이렇게. 맞대어서 여기를 용접하는 겁니다. 맞대기. 지금 그림 자체는 우리가 맞대기 융착이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켓. 앞에서 보셨듯이 소켓. 그죠? 이 상태에서 뭡니까? 소켓이 연결 부속품. 소켓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 이게 소켓 융착 이음입니다. 그죠? 소켓. 그 다음에 새들 같은 경우는 관이 있으면 관 위에 안장부. 요렇게 해서 뭡니까? 분기. 이쪽으로 분기하도록 할 때 쓰는 것이 요게 이제 새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소켓. 그죠? 소켓. 여기 맞대기. 그래서 3가지입니다. 3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맞대기가 나왔지만 이게 앞에서 그림 같은 경우 소켓이 나오면 이제 요게 소켓이음이구나. 그 다음에 요 안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새들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LPG 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된 고정식 충전 설비에서 지시하는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끝에 주입하는 것, 우리 가스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스 주입기, 앞에서 우리 다른 문제에서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이 가스 주입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충전기의 충전 호스 길이는 5m 이내로 하고요. 이내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설치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면은 이건 정전기 제거 장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주입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연결. 그래서 커플링입니다. 세이프티 커플링.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 충전은 중에 또는 이 충전 호수에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충전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주입기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충전 중에 차량이 출발했다든지 또는 이 충전 설비 디스펜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뭐 넘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또는 호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호수를 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는 이걸 분리를 해서 그죠? 분리해서 차단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세이프티 커플링이다. 그죠? 문제는 일단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가스 주입기의 형식은 우리가 원터치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원터치형. 그래서 호수 뭐 5m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설치된 장치 가스 주입기 원터치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커플링이 뭐다? 분리되는 거. 그죠?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요 디스펜서에도 충전 설비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직류 전철 등에 의한 누출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부식 방지법 이렇게 되죠. 뭡니까? 희생양극법, 외부전환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배류법.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한 가지를 제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직류 전철 등에 의한 누출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전철에 영향을 받는 걸 빼라 이거죠. 그죠? 전철에. 그게 뭐냐? 배류법입니다. 그죠? 배류법은 전철의 레일. 그죠? 이 레일에서 누설되는 어떤 전류. 그죠? 이 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식 방지법입니다. 그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류, 전류를 되돌린다. 그래서 전철의 레일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되돌려서 그게 뭐냐면 이제 배류선입니다. 배류선을 통해서 전류를 되돌리는 거예요. 귀환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류법. 그래서 직류 전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배류법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두 개라면은 희생양극법과 외부전원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 내에 설치된 압축가스 설비의 밸브 및 배관 주위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확보하는 공간은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자체는 이제 기준이 뭐가 있냐면 기준은 기본적으로 압축가스 설비입니다. 압축가스 설비. 지금 여기서는 압축 도시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압축가스 쓰잖아요. 그죠? 압축가스니까 이 압축가스 설비의 모든 밸브, 배관 부속품 주위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압축가스 설비는 안전공간, 그죠? 안전공간을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밀폐형 구조물로 설치된 경우에는 우리가 창문, 그죠? 문이나 창문이 설치된 경우,
그죠? 밀폐된 공간에 만약에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1m 이상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압축가스 설비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m 이상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회차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